어저께 이론 교육하고 요거 했었는데 뭔가 좀 감이 조금 오죠. 네. 감이 조금 오죠. 그 상태에서 이론 공부 한번 이론 한번 다시 훑어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거든요. 어제 이렇게 다 설명을 어저께 급하게 다 해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드론 개요 말고 드론 개요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 드론 기본 구조여서 구조에서 이거는 다 지금 보면은 아까 보면은 그 프로펠러 장착하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그 모터 회전하는 방향 그런 것들이 여기 보면은 이 운동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초과학 원리들이 적용이 돼가지고 설계가 다 된 것이고 이런 것들을 기본 이론이 없이 이걸 제작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 분명히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런 건데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선 조립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아까 여기 베르누이 이론도 프로펠러 돌아가는 그 회전판, 회전도 장착할 때 보면 아까 헷갈렸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베르누이 이론에 의해가지고 그 양력, 추력이 발생하는 그 원리에 따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체 자체를 인지하는 거, FC에서 어저께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강조했던 건데 그 어제 그 간단하게 그 센서 동작 시험 보여드렸잖아요. 센서 동작 시험에서 보셨듯이 그 FC에 장착된 IMU 센서, 가속도 센서하고 자이로 센서하고 얘네들이 초당 엄청 빠른 속도로 그 센싱을 해가지고 그 센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FC가 3차원 공간에서 드론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항상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종자 키가 개입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AT 모드나 GPS 모드에서 수평 유지를 한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FC가 펌웨어 내부에서 프로그램 그 로직에 의해 가지고 계산을 통해서 각각의 모터의 회전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보내게 돼가지고 조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인 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평을 유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민첩한 동작을 한다든가 그런 게 가능하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세 제어하는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IMU 센서를 통해 가지고 센싱된 값을 FC에서 이 오일러 그 3차 공간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계산되고 거기에 대한 오차를 보정을 하고 그래서 현재 자세를 FC에서 인지를 하고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드론의 그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는 각각의 부품들, 각각의 구성 요소들 간에 서로 간에 통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약속된 통신 방식, 그 프로토콜이라고 그러는데 조종기하고 송신기하고 간에 프로토콜이 있고 수신기와 FC 간에 통신 방식 프로토콜이 있고 FC에서 실질적으로 모터의 회전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하기 위한 통신 방식, 이 ESC 프로토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립하면서 보셨겠지만은 그 PWM 아웃에 어떤 ESC 프로토콜을 쓸 것인지 선택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저희가 봤을 때는 400캐리짜라고 그랬잖아요. PWM 400. 이 아날로그 프로토콜의 한 종류로서 그게 초당 400번 제어 신호를 보내게 된다. ESC로. ESC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서
삼상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을 해가지고 모터에 그 신호를 전달을 함으로 해가지고 전자석의 원리로 인해서 모터가 회전을 한다. 그게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FC. FC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FC에서. 여기 보셨듯이 FC에서 하는 역할이 이 신호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비행제어 알고리즘, 뭐 PID 알고리즘, 아니면 뭐 오차 고정 알고리즘, 그 외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죠. 그다음에 데이터 처리를 하고 모터 구동을 하기 위한 신호를 만들어서 ESC한테 보내고, 그런 역할을 FC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FC는 좀 더 이제 AI나 아니면은 좀 더 이제 지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FC의 성능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센서나 아니면은 뭐 그래픽 처리하는 GPU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가적으로 장착이 되면서 고성능의 FC가 요즘엔 장착되는 추세이다. 말씀을 드렸고, 펌웨어도 종류들. 어제 말씀드렸지만 펌웨어마다 그 펌웨어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업용으로 쓰는 그 비공개된 자기네 그 제조사만의 그 펌웨어가 있을 것이고, 지금 저희가 실습을 하고 있는 픽스호크나 이런 픽스호크 기반의 뭐 아드포터나 아니면은 뭐 PX4 오토파일럿이나 이런 펌웨어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기반의 펌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각각의 펌웨어들마다 그 펌웨어를 설정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틀립니다. 틀려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실습했던 거는 픽스호크 기반의 그 PX4 오토파일럿 펌웨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습을 했는데, 그게 각각의 펌웨어들마다 펌웨어 설정하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뭐 이거 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펌웨어를 설정할 수 있다. 100%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 픽스호크 이게 교육용으로 해가지고 개발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펌웨어다 보니까는 요거를 한번 접하게 되면은 일반 다른 펌웨어들, 뭐 FPV로 사용하는 베타플라이트나 그 다른 펌웨어를 설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거 실습용으로 해본 거고, PID 알고리즘이 FC에 수행하고, 이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리즘이 됐고, 센서들은 설명을 다 드렸고, 이 센서 동작 시연을 어제 보여드리다 말았는데, 이걸 한번 다시 좀만 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센서 시연을 통해 가지고 3차원 공간에서 드론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계산을 통해 가지고 3차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실제로 한번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ESC 프로토콜 ESC에 대해서 좀 설명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었는데, ESC가 그 드론에 있어서는 가장 뭐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이 구동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서 ESC는 전자속도 제어 장치로서 FC에서 제어 신호를 받아서 모터 회전 소리를 제어하는 부품이다. ESC는 개별 ESC가 있고 포인원 ESC고 이런 일체형, 이거 분해하면 여기 ESC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ESC의 그 기본 동작 원리는 어제 설명을 드렸겠지만 FC에서 모든 그 연산 처리를 해서 ESC한테 이 ESC 프로토콜 그 통신 방식에 따라 가지고 이런 PWM 파형을
PWM 파형이 ESC 때 보이면은 ESC에서 내부적으로 연산 처리를 거쳐서 모터한테 실질적으로 삼상 요 아날로그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면은 모터가 회전을 하는데 이 ESC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게 있죠. 이게 모스펫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위치 어떤 스위치가 열고 닫히는 그 속도를 ESC에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 PWM 파형의 그 PWM의 그 펄스 폭에 맞춰가지고 최고 속도, 최저 속도, 뭐 시동, 그 PWM의 PWM 파형의 그 파형 크기에 따라 가지고 요 스위치를 열고 닫고 요 스위치에 열고 닫고 하는 속도를 스위칭하는 속도를 제어를 해서 모터의 회전 속도에 거기 비례하게끔 회전 속도를 비례하게끔 신호를 요 삼상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저께 보면은 모터 회전 속도를 반대로 하려면은 세 개 선 중에 두 개 아무 선이나 이거 바꿨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요 신호의 그 위상이 이게 바뀜으로 해가지고 극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극성이 바뀌어가지고 모터에서 극성에 맞춰가지고 전자석의 원리로 인해가지고 회전 방향이 바뀝니다. 근데 회전 방향이 바뀌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여기에 그 ESC 펌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펌웨어 설정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거든. 여기 보면 BLLES 이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또 BLLE 이런 해당하는 펌웨어의 소프트웨어에 들어가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회전 방향이나 이런 거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 옵션. ESC 프로토콜 보면은 아날로그 프로토콜이 있고 디지털 프로토콜이 있고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시연에 사용하는 거는 PWM 아날로그 ESC 프로토콜이에요. 요거는 초당 500에서 1000. 근데 저희가 쓰는 거는 400Hz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각각의 프로토콜이 있는데 얘네들은 제어하는 초당 제어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디지털 같은 경우는 FPV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대형 드론이나 강제용 드론 이런 민첩한 동작이 필요 없는 그런 드론에서 아직도 이 아날로그 프로토콜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PWM 파형 이런 식인데 요거는 한번 식사하시고 와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PWM 파형이 어떻게 보이고 디지털 ESC 프로토콜 어떤 파형을 보이는지 오실로스코프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PWM 파형을 이제 신호 나가는 거를 찍어서 이제 잡는 거예요. 신호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런 오실로스코프 이런 그 기계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터 배터리는 이거는 넘어가고 배터리는 항상 어제 말씀드렸듯이만은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게 배터리 관리. 배터리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배터리를 충전할 때 보면은 이게 이제 밸런스 충전기라 그래가지고 여기 그 밸런스 어제 말씀드렸죠. 배터리가 셀 단위로 1셀, 2셀, 뭐 3셀, 4셀 이런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배터리가 각각의 셀이 있는데 이게 다 직렬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충전을 할 때 어떤 셀이 과충전되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 밸런스 잭을 통해 가지고 균일하게 충전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제 여기 밸런스 충전기예요. 뭐 다 아시겠지만은 밸런스 충전기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전기는 돈을 아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나중에 드론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배터리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전상.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배터리를 여러 개 동시에 충전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멀티 이런 충전 이런 부품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배터리 한 개 연결해서 충전을 하는데 시간 단축하기 위해 가지고 동시에 막 여러 개 꽂아가지고 충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만약에 시간이 없거나 이래가지고 여러 개 충전을 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이걸 지켜보고 있어요.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도 몰라요. 그런 사례도 많고. 일반 동호회 이런 데 보면은 배터리 잘못해가지고서는 집에 불러서 하는 거예요. 항상 이거는 사용할 때는 항상 자기가 육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런 멀티 충전기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송수신기 요거는 어제 설명을 드렸었죠. 각각의 채널 신호들, 조종기 신호들. 보면은 각각의 조종기, 각각의 조종키들, 스로틀, 러더, 피치, 에어레어, 그다음에 각각의 기능키들. 이런 것들이 신호가 각각의 채널에 실려서 신호가 전송이 되는데 그 방식이 S버스냐 PWM이냐. PWM은 신호선이 개별적으로 각각의 채널 신호들이 개별 신호선으로 전달이 되는 것을 PWM 방식이라고 그러고, PPM은 위상으로 인해서 위상 그걸로 제어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별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PCM이나.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S버스. S버스는 시리얼 버스 통신을 해가지고 각각의 채널 신호를 한 개의 신호선에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FC에서 S버스랑 호환되는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인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FC에서도 S버스, PW 이런 거를 지원하는 거를 펌웨어에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도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이건 수신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론 교육을 마치고 좀 쉬었다가 이거 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 센서 시연하는 거랑 다시 어제 못 보여드렸던 거 보여드리고 오후에는 PWM 파형하고 방제 운동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시험 보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제대에서 시연하는 거는 좀 그런 건데 좀 섞을까? 난 뭐 상관없어요. 네. 장모님 들어갔다. 어제 그냥 센서 값에서 그냥 센서만 받아가지고 그냥 값만 표시키고 있잖아요. 요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것도 네이버에 보면 다 소스가 오픈되어 있는 건데 요 피치 롤에 대한 각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표출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수식 들어가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값을 받아가지고 계산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 로직들이 다 있어요. 이게 FC에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차 보정 알고리즘, PID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이런 계산식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어요. FC. 이거 프로그램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쭉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를 컴파일을 하면은 지금 화면 같은 화면 맞죠? 네. 네.
컴파일을 하고 컴파일을 쭉 했으면은 여기 값이 나오잖아요. 이 값이 나오죠. 값이 나오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요 피치 롤 이 각도예요. 그러면은 요가 회전이죠. 이게 회전을 하면은 값이 바뀌죠. 이게 90도, 130도, 이게 약간 오차가 있는 건데 거기에다 이제 각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피치가 바뀌었네. 가운데가 롤이고 끝에가 피치가 없다. 피치를 올리면은 마이너스 50도, 60도 막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내리면 다시 0도로 왔다가 내려가면 각도만큼 내려가고 각도가 변하죠. 네, 롤도 보면 롤이 약간 이상하네. 롤이 약간 수치가 약간 희한하게 나오죠. 가운데 값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가지고 센서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상에서 이게 다른 속도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해가지고 수치로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보면은 저 센서 받을 때는 GPS로 받는 거죠? 아니죠. 저 뭘로? GPS 받는 게 아니고 그때 설명드렸잖아. GPS는 저거는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에서 세신된 값이고 GPS는 GPS 센서에서 갖는 값이에요. 그건 틀린 거지. 네. 맞죠? 네, 완전히 센서가 별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드린 데는 여기 보면 아까 센서 설명을 드릴 때 보면 자이로 센서 같은 경우는 램스 자이로 센서는 코리올림의 변화에 따른 질량의 변화값을 측정해서 전기 신호로 변환해서 이렇게 수치화 시켜주는 거예요. 이 원리인 거예요. 쟤는 램스 자이로 가속도 센서예요. 가속도도 이 램스 요 반도체 공정을 통해 가지고 미세한 신호 변화를 전기 신호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수출시켜주는 거고, GPS는 말 그대로 GPS 위성에서 받은 신호를 수출시켜주는 거고, 완전히 틀린 거지. 여기 보면 요거를 이걸로도 않고 이걸로 보면은 컴퓨터에서 올리고 이 신호를 이제 프로세스기로 푸는 또 있거든. 이것도 공정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수치를 받아가지고 3D로 표출시켜 주는 거예요. 그 신호를 얘한테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 9번이었잖아. 컴퓨터 9번이 설정 안 되네. 한국인데 아두이노에서는 한국이었지. 컴 5번으로 연결돼서 있는 거고. 잘안 되네. 플레이를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플레이 눌러가지고 화면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저 툴을 실행을 하고 저 명령어를 저 짜여진 거대로 실행을 돌려야 저렇게 그래픽 처리된 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뭐냐면은 잘 안 되는데 아까 이게 수치화되어 있잖아요. 네. 수치화되어 있는 거를 이 팁부터로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으로 그 수치화되어 있는 수치를 보내는 거예요. 네. 보내서 보내면은 거기서 이제 3D 환경에서 우리 아까 저번에 이거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3D 환경에서 요게 그 3,000공원에서 그 자세를 계산을 해가지고 3,000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오픈 소스라는 이것도 다 오픈 소스. 이거 다 네이버 찾아보면은 다. 이거는 그렇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센서의 동작 시연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센서가 이런 동작을 하는 게 이게 IMU 센서라서 여기 뭐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램스 반도체 공정을 이해해가지고 반도체 칩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미세한 변화를 전기 신호를 변환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수치화해가지고 프로그램에서 출력을 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FC에 이런 프로그램 코딩이 돼 있는 게 하지. 그 로직에 의해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론 산업 개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이지 하드웨어가 아니에요. 모든 건 다 소프트웨어. 모든 게 다 소프트웨어다. 이걸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 픽스 오프 소스라고 보여드릴게요. 찾아보면은 관심만 있고 진짜 프로그램 쪽에 관심이 있고 일정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할 게 되게 많아요. 대학생이고 젊을 때 이런 쪽으로 좀 하셔야 돼요. 기획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또 그렇게 열정하고 기회를 탐색하는 사람이 이렇게 스타트업 가봐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 리눅스인데
여기 보면 그 PX4 오토파일럿 연료 디렉터리 있잖아요. 화면이 또 작게 나오네. 원래 C 언어를 좀 공부하셨어요? 좋구나. 여기 관심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요 디렉터리 PX4 오토파일럿 저기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소스가 있어요. 이 소스에 보면 이게 그 PX4에 들어가 있는 코드들이거든요. 위에다 이게 오픈되어 있는 소스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소스가 보면은 소스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급하게 이제 GPS 이런 그 드라이버들 설치 올라가고 이걸 사람이 다 만든 거예요. 이거를. 이 코드들을 다. 코드들을. 그리고 D샵, GPIO, GPS 관련돼 가지고 코드를 보면은 이런 프로그램 코딩이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GPS 관련돼 가지고 GPS 관련돼서 어떤 그 동작을 하라는 게 프로에다 이렇게 명시가 다 돼 있어요. 여기 줄수가 보면 엄청나요. 이걸 프로그램을 사람이 다 한 거야. 이 프로그램 다. 이 GPS 관련된 모듈에서는 이거 천줄되죠. 이 GPS 관련된 것만 해서 그 천주 넘어가요. GPS만. 이거를 이제 오픈 소스 기반의 공개를 소스를 해놓으니까는 개발자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하나하나 개발을 해가지고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GPS 있지, 뭐 OSD 있지, 뭐 PWA 나와. PW 우리 아까 PW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PWA 인풋. 요 PWA 인풋이라 하면은 PWA 신호를 받는 거겠지. 지금 FC에서 뭔가 받아가지고 얘가 처리를 하는 거야. 이런 처리하는 로직들이 다 들어가 있고. PWA 아웃. 이건 이제 모터로 보내는 거겠죠. 모터로 보내는 신호들. 이 모터를 보내가지고 모터 이제 회전 속도를 뭐 제어하는 뭐 하는 그 로직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D샷 있고. 아까 우리 배웠던 그런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바로메터, 액추에이터, 모터 쪽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좀 뭐가 있어? 페이크 있고요, 헬로, 모듈, 에어시, 컨트롤, 그다음에 디테이프, 뭐 여러 가지 막 모듈들이 쫙 있고, 마블링크 있고, 센서 있고, 엄청 많죠. 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다 이제 개발을 다 한 거예요. 이게 FC의 펌웨어. 이 FC의 펌웨어 이런 코딩들이 다 들어가지고 이걸 컴파일을 해가지고 펌웨어에다 싣는 거죠. 이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CPU에서 펄스 발생을 해가지고 펄스에 의해 가지고 얘네들이 동작을 하는 거야. 신기하지 않아요? 펌웨어하는 과정에서 저게 다 FC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 프로그램 다 손으로 쓴 프로그램 그 코딩들을 컴파일을 하면은 이 안에 있는 CPU, MCU가 있죠. 걔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 코드로 변환을 시켜서 그거를 여기다 심는 거야. 펌웨어 전에는 없다가 응. 펌웨어를 하면 저기 다 들어가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프로그램이 뭔가 모듈이 추가된다든가 버그 수정을 하잖아요. 그럼 프로그램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펌웨어가 버전이 올라가는 거예요. 좀 올라가면은 그 펌웨어 다운로드 했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얘네들이 테스트하고 안정화된 버전을 공식적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연결해가지고 USB에서 펌웨어를 안정된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얘가 이제 하드웨어 구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 이제 개발 쪽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드론 쪽으로 진짜 뭐 자기 뭐 개발적으로 호브가 있고 뭐 어플화가 그런 게 있다. 이 하드웨어 이런 애들은 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동작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동작 원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뭐 이렇게 보여드렸고 또 재미난 걸 보면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뭐 요즘에는 그 드론에 뭐 AI 접목시키고 자율주행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하거든요. 보통 보면은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그 기반이 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로스2라 해가지고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돼가지고 그걸 접목을 시켜서 여기에 이제 조그마한 컴퓨터를 올려. 조그마한 컴퓨터를 올려가지고 그 컴퓨터에서 내가 드론을 제어하는 게 아니고 이 컴퓨터가 제어하는 거예요. 자율주행. 그런 것들도 찾아보면은 그런 그 실습용 그 키트들이 다 있어요. 자동차, 뭐 드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나중에 관심이 있거나 이러면은 직접 본인이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그거를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구현을 하게 되면은 구현하는 게 잠깐 맞대결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시뮬레이터거든요. 이 가제보라고 이게 시뮬레이터야. 오픈소스 기반에. 시뮬레이터는 뭐예요? 실질 하드웨어가 아니고 그 하드웨어가 구동하는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시뮬레이션에 요 드론이 떠 있는데 얘가 이제 얘 실질적인 드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프로그램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잖아요. 여기 좀 하려다가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이쪽 방면으로 우리나라에 좀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로는 잘 공개를 안 해요. 돈 받고 그럴 것 같지. 약간 드론 관련된 채널 중에 이런 쪽으로 막 되게 좀 유명한 사람 막 국내 채널 중에 좀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있긴 있는데 돈 주고 교육을 받아요. 돈 주고 교육을 받아도 깊이 안 돼요.
일부만 네. 비안 들어가고 약간 선도 산업이라 잘 근데 선도작도 아니고 다 이제 요즘에 뭐 로봇 기술 엄청 발전했잖아. 네. 다 나와. 저도 이제 공부 좀 하려고 이렇게 뭐 정리해놨는데 진도가 안 나와. 이걸 오프보드라고. 오프보드. 내가 제어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제어해. 이게 소스인가 보군요. 이거 이제 저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정리해놨는데 까먹어. 잠깐 보여드리자가 쉽게요. 이 로스2라는 그 플랫폼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컴퓨터에서 이렇게 명령을 딱 하면은 할 게 많아. 재밌겠네요. 재밌어요 이거 하면. 저 시뮬에서 시동 걸려는 거예요. 아, 여기서 내가 보여줄게. UDP4P. 여기 명령을 딱 하면 한 번에 되는 게 없네. 봐봐. 시동을 걸었어. 내가 건 게 아니야. 프로그램이 걸어서 띄우는 거야. 내가 건 게 아니고 이 로스2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시동을 건 게 아니고 얘 컴퓨터가 얘한테 신호를 보내가지고 시동을 걸고 몇 메타 뛰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이제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조그마한 컴퓨터를 올려가지고 거기다 프로그램을 잘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뭐 카메라 센서가 있다. 그러면 카메라 센서에서 앞에 장애물이 인지가 되면은 뭘 피해갈 수 있게끔 프로그램 로직을 프로그램을 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제어하는 게 아니고 이 컴퓨터가 제어를 다 하는 거야. 센서에서 센서 받아가지고 계속 계산을 통해가지고 몇 미터 안에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은 요 회전을 해서 얼마큼 가서 장애물 인지 확인을 하고 또 전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다 이제 요즘에 뜨는 로봇공학 아니면은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로봇 보면은 그 얼굴 있고 각 부분이 다 있잖아요. 이거 여기서 노드라고 해요. 가지고 손가락 하나하나가 다 노드인 거야. 이 노드를 이 로스트라는 그 프로그램 그 기반에서 얘가 각각의 노드들 얼굴, 눈 얘네 각각 부분들 있잖아. 얘네들을 이 컴퓨터에서 다 제어를 하는 거야.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눈은 센서가 되고 손도 촉감도 센서가 되고 이런 것들을 로봇공학에 다 조용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로봇가 막 쓰고 일어서고 균형 잡고 이런 것들이 다 프로그래밍 다 되거든.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이 진짜 그 산업 경고 4차 산업 경쟁력에서는 프로그래밍이지 하드웨어는 중요한 게 아니야. 맛배기로 보여드린 거고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은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건 날리면 위험하니까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시뮬레이션에 요 픽스워크 기반의 소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에 떠 있는 드론이 인 거야.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프로그램 한 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구현을 해보고 정상적으로 구현이 되면 이제 얘한테 이런 식으로. 재밌죠? 재밌어요 이거 하다 보면. 실제 취미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인데 진짜. 아무나 못하겠다, 나 못하겠더라. 보통 이제 또 이쪽 업계에 종사하면서 그렇죠. 겸사겸사 하시는 개발도 전문적으로 배웠던가 그런 사람들인 거지.